자, 이번 시간에는 쾌펜의 기후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 기후는 전부 다 쾌펜이 분류한 이 기후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이 기후들을 배울 거야. 열대기후, 온대기후 이 분류 기준은 전부 다 쾌펜에 의한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거야. 쾌펜은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기후학자, 거기다가 식물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식생분포도 많이 활용을 했던 사람이야. 자, 일단 여러 개의 기후들이 쭉 나오고 있어. 1차 구분, 기후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1차 구분을 좀 더 세분시켜서 2차 분류를 했고, 그 다음 좀 더 세분시켜서 3차 분류까지 기후를 나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들, 열대 기후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열대 기후에는 이런 기후들을 또 세분시켰다. 그 조건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외워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니네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알파벳이잖아. 알파벳을 모르면서 영어를 하겠다고? 말이 안 되지. 기후의 알파벳이야, 이거. 이걸 모르면서 기후 문제를 풀겠다? 말이 안 돼,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도 안 나와. 이 자체만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는 없어. 영어 시험 보는데 ABCD 알파벳 묻는 시험 문제 없잖아. 마찬가지. 이 자체만 가지고 묻는 문제는 없다고. 그러나 이걸 모르면 풀 수 있는 기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후의 알파벳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자, 이 쾌펜은 기후를 일단 어떻게 나누느냐?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눴어. 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라는 기후, 무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기후. 자, 그럼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나무가 자라는가? 즉, 식생 분포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북극 지방에 가봐. 나무가 있니 없니? 남극에 가봐. 나무 없잖아. 그게 왜 나무가 못 자랄까? 그래,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거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온대가 나와야 돼. 식생 분포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 기온 들 수 있다고. 그런데 기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있는데 가봐. 얼마나 무덥니 그게.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그런데 주변에 나무 하나 볼 수 없잖아. 왜? 기온이 높은데 왜 나무가 없니? 비가 안 오잖아. 식생 분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후 요소, 기온, 강수. 기온과 강수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식생은 자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수목기후는 적당한 기온, 적당한 강수량이 보장되는 그 기후에 해당되는 거고, 무수목기후는 기온하고 강수 중에 뭔가가 부족한 거야. 자, 무수목기후부터 먼저 볼게. 건조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무수목기후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건조기후는 기온하고 강수 중에 뭐가 조건이 안 된다? 그래, 강수 조건이 안 되는 거야. 비가 안 와서 나무가 못 자라는 거. 그게 건조기후야. 한대기후는 너무 추워서, 기온이 너무 낮아서 나무가 못 자라는 것. 그게 한대기후라고. 자, 나무가 자라는 기후, 수목기후는 다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는 어떤 나무가 자라는데, 열대림이 자라고 있다, 열대기후. 온대림이 자란다, 온대기후. 냉대림이 자란다, 냉대기후. 쾌펜은 식물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식생 가지고 기후를 나누는데 많이 활용을 했다고. 자, 그리고 열대기후를 기호로 표현해서 어떤 기호로 표현했나? 열대기후는 대문자 A로 표현했다고. 자, 그래서 열대기후라고 표현하는 얘기나 A 기후라고 하는 얘기나 결국은 같은 얘기야. 니네들이 수능 시험 치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A 기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없어. 그런 문제는 없어. 다음 중 열대기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왜 이 기호를 같이 적어놓고 왜 이 기호도 외워야 돼? 왜 이 기호를 외워야 되느냐? 강의하는 사람이 내가 기후를 표현할 때 열대기후라는 표현보다는 A 기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세계지리를 강의하는 강사들은 기호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기호를 모르면은 니네들이 내가 설명한 내용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기호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안 외워도 되는 거 없어. 이 표 전부 다 외워야 돼. 전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세계지리학 때 처음에 얘기했지. 기후가 제일 힘들다. 기후가 외울 게 제일 많다. 일단 이거 다 외워야 돼. 자, 열대기후는 대문자 A로 표현해. 온대기후는 C라고 표현해. 냉대기후는 대문자 T야. 건조는 P야. 한대는 E야.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니네들이 일단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 쾌펜이라고 하는 이 영감탱이 참 진짜 특이한 사고방식을 가졌네. 아니 그냥 열대, 온대, 냉대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A 다음에 B는 또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C가 나오고 T가 나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냐.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영감탱이가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기호를 붙여준 거야. 어떤 체계를 가지고 기호를 붙여줬느냐면은 적도에서부터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기후가 나오는가. 적도에서는 어떤 기후가 나오겠니? 당연히 열대 기후가 나오지. 적도에서 열대 기후가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A 기후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적도에서 조금 떨어졌어. 한 20도, 30도 무슨 기후겠니? 온대기후 아니지. 대기대순환할 때 20도, 30도 부근에서는 아열대, 과압대 영향으로 사막이 만들어진다 그랬거든. 적도에서 나오는 열대기후 다음에는 온대기후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 건조기후가 나오는 거야. 사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P가 된 거야. 그 다음 30도, 40도쯤 되면 온대기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C라고 적은 거야. 50도, 60도로 가면 냉대기후가 나오겠지. 그럼 T야. 80도, 90도 가면 한대기후가 나오겠지. 그럼 E야. 그래서 적도부터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가. 그 기준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붙여준 거라고. 자기 멋대로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대기후는 열대림이 자라는 기후가 열대기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되면 이 열대림이 자라는가. 즉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열대기후라고 분류할 수 있는가. 무더운 기후. 무덥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한 15도만 돼도 덥다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한 30도 되는데도 덥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쾌페는 열대기후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했느냐면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을 최하늘이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달은 1월 달이야. 근데 여름이냐 겨울이냐라고 하는 세계지리 하면서 1월 달은 겨울이고 7월 달은 여름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왜? 남반구가 있거든. 남반구에서는 가장 추운 달이 1월 달이 아니지. 1월 달은 가장 더운 달이 돼. 7월 달이 가장 추운 달이 된다고. 자, 어쨌든 1월인지 7월인지 간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고 있다. 가장 추운 달이 18도를 넘는다고? 그럼 모든 달이 18도를 다 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열대기후로 분류한 거야. 자, 온대기후는 뭘 가지고 분류했냐? 온대기후의 기준은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3도보다 높은 거야. 18도까지는 안 돼. 18도를 넘으면 온대가 아니지. 어디로 분류되니? 열대기후로 분류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18도 사이에 있는 자, 이 기후를 온대기후로 분류했다. 냉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온대기후보다 낮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3도가 안 돼. 전반적으로 추운 기후대야. 그런데 나무는 자라야 돼. 쾌페는 어떤 나무가 자라기 위한 그 기본적인 조건으로 뭘 들었냐면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으면 나무가 자란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춥지만은 냉대기후는 마이너스 3도가 안 되는 냉대기후 춥지만은 여름철에는 제일 더운 달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온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10도가 넘는 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최나놀은 가장 더운 달이야. 우리나라 같은 8월 달이야.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은 10도를 넘고 있다.
가장 추운 달은 마이너스 3도가 안 된다. 그 전체적으로 상당히 추운 기후인데 여름철에 10도가 넘는, 즉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기온대가 나오기 때문에 춥지만 나무는 자란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 자, 건조기후는 원칙적으로는 증발량하고 강수량하고를 비교했을 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기후를 건조기후로 해요. 비가 오는 것보다도 증발되는 게 더 많아. 그럼 바닥이 바짝바짝 다 타말라버리겠지. 그게 건조기후야. 원칙은 이거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게 건조기후로 분류가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로는 강수량은 측정하기가 쉬워. 니네들 보고도 니네 동네 연 강수량 얼마 측정해오라 그러면은 시간만 주면 측정해올 수 있다고. 매일매일 뭐 하면 되니? 매일매일 바가지 또 와가지고 매일매일 빗물 매일매일 파면 되잖아. 우리나라도 강수량 측정은 조선시대부터 강수량 측정했지. 세종대왕이 뭐 만들었니? 처구이 만들었거든. 강수량 측정을 했다고. 근데 증발량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원칙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를 건조기후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증발량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500ml가 안 되면 건조기후로 분류를 한다고, 보통은. 그래서 니네들도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원칙이지만 그냥 1년치 강수량 다 됐을 때 500ml가 안 되면 건조기후로 분류를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 한대기후.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쾌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기온대를 몇 도로 봤니? 10도로 봤거든. 10도. 10도 넘는 달이 안 나오면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가장 더운 달, 최난월, 가장 더운 달에 기온이 10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모든 달이 10도가 다 안 되는 것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온대가 1년 내내 안 나온다는 거야. 그게 한대기후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분류야. 이 조건들 어떤 조건이 돼야지 열대기후, 어떤 조건이 돼야 온대기후가 되는가? 이 조건 일단 외워야 된다. 자, 열대기후는 이게 나중에 뭐가 헷갈리냐면은 최난월인지 최한월인지 이게 헷갈리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 열대기후가 18도 이상이야. 여름이 18도 이상이란, 즉 최난월이 18도 이상이란 얘기야. 최한월이 18도 이상이란 얘기냐. 여름이 18도 이상이라고 해봐. 야,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몇 도 되니? 여름에 18도 안 되니? 여름철에 18도 넘는 데는 우리나라 북한 시베리아 일 때도 다 나와 이거. 겨울철에 18도 넘는 게 그게 진짜 더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최한월 18도 이상. 자, 다음 또 한대기후는 최난월 10도 이하. 이것도 한대기후가 10도 이하인 건 알아. 근데 최한월일까 최난월일까? 이게 헷갈리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대기후 추운 기후야. 추운 기후. 겨울철이 10도가 안 된다고? 야,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10도 넘는 데가 어디 있니 이게? 제주도도 겨울철 10도 안 돼. 영하로 또 저기 뭐 서울 같은 데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잖아 이게. 여름철에도 10도가 안 되는 게 그게 실제 추운 거잖아. 그 최난월인지 최한월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 자, 열대기후는 18도야. 열대기후는 얼마나 덥니 이게? 1년 내내 얼마나 덥니? 살기 좋니 안 좋니? 살기 안 좋잖아. 그지?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맨날 투덜투덜 거리겠지. 아이 18 존나 더워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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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도야 18도. 18도 넘는 거야. 최난월인가 최한월인가는 잘 생각해 보면 돼. 근데 온대기후는 살기 좋은 기후 되잖아 이게. 열대기후에 맨날 욕하는 열대기후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 안 되니? 이해가 안 돼. 야, 살기 좋은데 왜 18 그래? 왜 욕을 하겠니? 응? 야, 욕하지 마사.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욕하지 마사. 마이너스 3도. 이거 3도로 많이 착각하는데 온대기후는 욕하 3이 아니야. 욕하지 마사. 살기 좋은데 왜 욕하니? 욕하지 마사. 마이너스 3도. 그리고 냉대기후는 최하늘이 마이너스 3도보다 더 내려가면 되지. 대신에 나무는 자라야 되거든. 여름철은
적당히 더워야 돼. 여름철은 적당히 열이 나야 돼. 열이 나야 돼. 여름철은 1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건조기후는 연 강수량 500ml 안 되는 거. 한대기후는 여름철에도 열이 안 나지. 여름철에도 10도가 안 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외워주면 된다. 자, 다음에 이제 1차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분류. 자, 수목기후인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에서의 2차 분류는 강수량 가지고 2차 분류를 해요. 강수량이 1년 내내 비가 내리는지 아니면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지 겨울철에 비가 내리는지 이걸 가지고 2차 분류에 들어간다고. 자, 2차 분류는 수목기후에서 2차 분류는 소문자를 적어줘. 소문자를. 소문자에 어떤 소문자가 있느냐면 F라는 소문자가 있고 S라는 소문자 그리고 W라고 하는 소문자가 있다. F라고 하는 소문자는 1년 내내 비가 내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연중 비가 내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S는 썸머, 여름철에 비가 안 온다. 여름철에 비가 안 온다? 다른 말로 하면 겨울철에 비가 온다는 얘기야. W는 윈터에 비가 안 온다. 겨울철에 비가 안 온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름철에 비가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열대기후 A기후 다음에 자, 세 가지 경우 수에 나오지. A 다음에 F를 붙이지. 그러면 더우면서 열대기후이면서 기준은 최한 가장 추운 달 겨울철도 18도 넘으면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 자, 그 기후를 A 다음에 F를 붙여준 거예요. 다음 A 다음에 S를 붙일 수 있지, 그지? 무더운 열대기후이면서 썸머 여름철에 비가 안 온다. 겨울철에 비가 내린다라고 보면 되겠지. 다음 A 다음에 W를 붙이면 무더운 열대기후이면서 윈터 겨울철에 비가 안 오고 여름철에 비가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열대기후는 2차 분류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기후가 나오는데 지구상의 열대기후 치고 여름철에 비 안 오고 겨울철에 비가 오는 기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결국 열대기후는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두 개가. A 다음에 F 붙인 거하고 A 다음에 W 붙인 거하고. 자, A 다음에 F를 붙인 이 기후를 무슨 기후라고 부르냐면 열대우림기후라고 부르고 A 다음에 W 붙인 것을 열대사바나 기후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무더우면서 1년 내내 비가 오네. 무더우면서 겨울에 비가 안 오고 여름에 비가 오네. 그러면 AW 보자고 사바나 기후. 겨울에 비가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겨울에는 설마 강수량이 제로는 아닐 거잖아.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강수량이 제로가 나오진 않지 이게. 그럼 강수량이 한 10mm 정도 좀 내려서 그럼 이걸 비가 온 거라고 얘기해야 되니 안 온 거라고 얘기해야 되니? 어차피 강수량이 제로는 안 나올 거고 비가 온다 안 온다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야 되지. 그래서 쾌페는 비가 온다 안 온다의 기준을 열대기후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시켰느냐면 월 강수량이 한 달치 강수량이 60mm가 넘어가면은 비가 온 걸로 간주하고 60mm가 안 되면은 비가 안 온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월 강수량 60mm를 기준으로 비가 왔다 안 왔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다음에 F를 붙였으면 열대우림기후 가장 추운 달 겨울철 기온도 18도를 넘고 있는 무더운 열대기후이면서 계속 비가 온다고 1월달, 2월달, 3월달 모든 달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모든 달의 월 강수량은 60mm를 다 넘고 있다. A 다음에 W 붙인 사바나 기후는 무더운 열대기후이면서 윈터에 겨울철에 비가 안 온다. 겨울철에 월 강수량이 60mm가 안 되는 거지. 60mm가 안 되는 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소 한 개 달 이상은 60mm 안 되는 달이 나온다는 거예요. 60mm 안 되는 그 달이 계절이 뭐겠니? 여름에 비 안 오는 열대기후는 없어. 겨울에 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60mm 안 되는 달이 결국 겨울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지리를 하면서
1월 달은 겨울이다. 7월 달은 여름이다. 라는 생각 버려야 된다 그랬다.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사반하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강수량이 많고 7월 달에 강수량이 적어. 1월은 겨울이다. 7월은 여름이다. 생각 버려야 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하면은 기온이 높은 달이 여름이다. 기온 낮은 달이 겨울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온대기후로 보자고. 자, 온대기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C 다음에 이제 붙여주면 되겠지. C 다음에 자, S 붙여주면 되고, C 다음에 W 붙여주면 되고, C 다음에 F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지? 자, C 다음에 S를 붙이면 온대기후. 겨울철 최하늘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다. 18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데 언제 비가 오느냐? 썸머.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는다. 겨울철에 비가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C 다음에 W. 온대기후 치고 겨울철에 비가 안 오고 여름철에 비가 온다. C 다음에 F. 온대기후 치고 1년 내내 비가 계속 내린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비가 안 온다라는데 설마 여름철 강수량이 제로는 아닐 거고 과연 얼마 정도 내렸을 때 비가 안 왔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자, C 다음에 S를 붙인 이 기후는 여름철에 비가 안 오고 겨울철에 비가 온 거야. 자, 그러면 여름철에 비가 제일 적게 내린 달, 여름철 중에서 비가 제일 적은 달, 겨울철 중에 비가 제일 많은 달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름철에 비가 제일 적은 달보다 겨울철에 비가 제일 많이 온 달이 강수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때 S를 붙인다. 자, W는 겨울철에 비가 안 오고 여름철에 비가 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비가 제일 적게 내린 달, 여름철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린 달을 두 개를 비교해. 그랬을 때 여름철 비 제일 많이 내린 달이 10배 이상 많이 내렸을 때 그때를 C 다음에 W 붙인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C 다음에 F를 붙이는 거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설마 우리나라가 열대기후는 아니겠지, 그지? 온대기후잖아, 그지? 예를 들어 남해안이나 제주도 예를 들어 보자고. 온대기후야. 온대기후인데 어느 계절에 비가 많이 오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온대기후 다음에 C 다음에 뭘 붙이면 되느냐? 겨울에 비가 안 오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C 다음에 W를 붙이면 되겠네. 근데 C 다음에 W를 붙이기 위한 그 조건이 뭐냐? 여름철 비가 제일 많이 내린 달이 겨울철 비가 제일 적게 내린 달보다 10배 이상 많이 내려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도 마찬가지. 여름철 비가 많기는 많지만 겨울철에 10배 차이까지는 안 난다고 이게. 한 6배, 7배 정도 많이 내리거든. 그럼 C 다음에 W를 못 붙이는 거야. 그렇다고 C 다음에 S는 더더욱 붙일 수가 없지. 그럼 뭘 붙여야 되냐? C 다음에 F를 붙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C 다음에 F 붙인 이 기후는 고등학교 교육과제상 유일하게 3차 분류가 들어가. CF 다음에 소문자 A를 붙인 경우가 있고 CF 다음에 소문자 P를 붙인 기후가 있다. 자, A냐 B냐 이 3차 분류는 최난월, 여름철 제일 더운 달, 최난월 기온이 22도가 넘어가면 A를 붙이고 22도가 안 되면 P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강수량이 많긴 많은데 10배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CF를 붙였고 여름철 기온이 22도가 되니 안 되니?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게 25도, 26도쯤 되잖아, 그지? 22도를 넘고 있네. 그러면 CF 다음에 A를 붙여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C 다음 S를 붙인 이 기후를 무슨 기후라고 하느냐 하면은 치중해서, 이 대표적인 게 치중해 일대 쪽이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치중해서 기후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름철에 비가 안 온다, 겨울철에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그지? 예, 그래서 치중해 일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CS 기후를 치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하고 C 다음에 W 붙여 있는 이 기후는 온대 기후이면서 겨울철에 비가 안 오지, 그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그다음 C 다음에 A 붙인 거, 이거는 온난 습윤 기후라고 부르고 CFP는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CW라고 하는 거는 여름철에 비가 오고 겨울철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여름철 최서벌 강수량, 여름철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린 달의 강수량, 겨울철 최고는 겨울철에 가장 건조한, 가장 비가 적게 내린 달의 강수량하고 비교했을 때 여름 최서벌 강수량이 10배가 넘어갈 때.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 강수량이 더 많은 거예요. 여름 강수량보다. 겨울철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최서벌 강수량이 여름철 제일 건조한 달 강수량의 3배를 넘어갈 때. 자,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지? 예,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건 좀 특수한 경우잖아, 그지?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10배 정도는 내려야지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거든.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한 3배 정도만 내리더라도 겨울철에 비가 왔다라고 그렇게 간주한 거야. 자, 그다음 온난서변기후하고 서안 해양성 기후는 CWC에서 둘 다 아닌 경우에 적어주고 A를 붙이느냐 B를 붙이느냐는 것은 최남을 여름철 제일 더운 달이 기온이 22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냉대기후. 자, 냉대기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T 다음에 W 붙여주고, 그다음 T 다음에 S 붙여주고, T 다음에 F 붙여주고, 여기 세 개의 경우가 나오겠지. 냉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은 마이너스 3도가 안 되고, 대신에 여름철은 나무가 자라지, 열이 좀 나지, 그지? 최나도는 10도가 넘으면 돼. 자, 이 냉대기후이면서 여름철에 비가 오고 겨울철에 비가 안 온다. 냉대기후이면서 썸머, 여름철에 비가 안 오고 겨울철에 비가 온다. 냉대기후이면서 1년 내내 비가 내린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구상에 냉대기후 중에서 여름철에 비 안 오고 겨울철에 비 오는 그 기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냉대기후에는 이 두 개의 기후대가 나온다고. 그러면 비가 여름철에 비가 내리고 겨울철에 비가 안 오는데 과연 여름철에 얼마가 내려야 이 W 붙일 거냐? 라고 하는 이 조건은 온대기후 조건하고 똑같아요. 여름철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달의 강수량이 겨울철 비가 제일 적게 내린 달의 강수량보다 10배가 넘어가면 D 다음에 W를 붙이는 거야.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면 D에서는 없거든. 전부 다 DF를 붙여주면 된다. 자, 그래서 DF를 냉대 서변기후라고 그러고 DW를 냉대 겨울 건조기후라고 하는데, 냉대 겨울 건조기후, 여름철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린 달의 강수량이 겨울철 비가 제일 적은 달 강수량의 10배가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냉대 서변기후 DF는 얘가 아니면 전부 다 얘지. 그지? 그래서 여름철의 강수량이 겨울철 강수량의 10배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DF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목기후,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2차 분류까지 살펴봤고, 온대기후는 C 다음에 F 붙어있는 기후는 3차 분류까지 살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수목기후로 가자고. 자, 건조기후하고 한대기후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무수목기후인 건조기후하고 한대기후의 2차 분류는 위에 있는 수목기후의 2차 분류는 소문자를 적었어. 근데 무수목기후는 2차 분류에서도 대문자를 적는다고. 자, 건조기후. 증발량이 더 많은 기후가 건조기후인데 일반적으로 연강수량 500ml가 안 되면 건조기후로 분류한다. 연강수량 500ml가 안 되면 건조기후로 분류했는데 2차 분류는 이 연강수량을 더 세분시킨 거야. 무수목기후에서는. 자, 그래서 P 다음에 대문자 S를 붙인 경우가 있고 P 다음에 W를 붙인 경우가 있는데 P 다음에 S를 붙인 경우에는 500ml는 안 되지만 이 절반이 250ml는 넘고 있는 거야. 그러면 S를 붙여줘. 연강수량이 250조차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면 B 다음에 W를 붙인다고. 그래서 B 다음에 W 붙여 있는 연강수량 250ml 조차 안 되는 게 사막기후로 분류가 되는 거고, P 다음에 S 붙은 걸 스택기후라고 부른다고. 나중에 S가 250 넘는 건가? W가 250 넘는 건가? 나중에 헷갈리거든? 자, 봐. 건조기후 P야. P. P가 내리지 않는 기후야. P가 안 와. 근데
S는 비가 안 오긴 안 오지만 그나마 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살살 내리는 거야. 비가 살살 내리는 거야. 그래서 BS가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거야. PW는 비가 안 와도 원체, 워낙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강수량이 더 적은 거야. 그래서 S하고 W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한대기후. 여름철 가장 더운 달 기온도 10도가 안 되는 게 한대기후라고. 역시 2차 분류 대문자를 쓴다고. 기온 가지고 한대기후를 결정했지, 그지? 그것도 최남을 여름철 기온 가지고 2차 분류는 이 여름철 기온을 세분시킨 거예요. 여름철 기온 몇 도를 받느냐면은 0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대기후에 대문자 T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문자 F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문자 T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여름철 최남월 기온이 10도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0도는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를 붙여줍니다. 이걸 툰드라 기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철 기온이 10도가 아니라 0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야. 여름철 최남월 기온이 0도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1년 내내 영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F야. 이걸 빙설기후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쾌펜이 쭉 분류를 쭉 했다고 이렇게. 그런데 쾌펜의 그 후대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이런 기후를 분류 안 했지만은 이런 기후도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하면서 추가시킨 기후가 또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열대기후에 나와. 열대기후에 AM이라는 거하고 AH 대문자 H라고 하는 이 기후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쾌펜의 그 제자들이 또 추가를 시켜놨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쾌펜의 제자들이 너무 믿다, 그지?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제자들이 또 추가를 시켜놨으니까. A 다음에 M을 붙인 거는 뭐냐면은 M은 몬순의 약자야. 그러니까 열대 기후이면서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자, 계절풍이 불면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바다에서 바람 부니까 수증기가 공급되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건조한 대륙에서 바람 불기 때문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여름철에는 비가 오고 겨울철에는 비가 안 와.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내려야지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지? 열대 기후에서는 비가 온다 안 온다의 기준이 뭐였니? 월 강수량 60mm였다. 그러면 겨울철에 월 강수량 60mm 안 되는 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대 몬순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가 있는 거예요. A 다음에 대문자 H를 붙여놓은 거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열대 기후가 아니야. 최하늘 겨울철에도 18도가 넘어야 되는데 얘는 18도가 안 돼. 얘는 대부분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그 위도대는 적도라든지 또는 적도 주변에 있는 저위도에서 나타나. 근데 얘는 위치하고 있는 그 위도대는 저위도야. 적도 근처야. 근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면 기온이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도 부근에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온대가 낮아져 있는. 그래서 기온이 대략 몇 도 정도 되느냐면 한 10도 전후 정도. 1년 내내 10도 전후 정도 되는 그 기온대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기후를 A 다음에 대문자 H를 붙이고 이걸 무슨 기후라고 하냐면 해발 고도가 높은 하이랜드의 약자거든 H가.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라고 한다고. 이 열대 고산 기후의 별명이 뭐냐면 상춘 기후야. 1년 내내 한 10도 전후가 되고 있거든. 10도 정도 되면 봄과 같은 기온대지. 그래서 항상 봄과 같은 기후다라고 해서 상춘 기후라고도 부른다고. 자, 그러면 쾌펜의 기후 분류는 다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분류를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외워야 돼. 그 외우는 거는 뭐 니네들 몫이야. 알파벳과 같은 거라 그래서 안 외우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이걸 모르면은. 그래서 귀찮고 힘들겠지만 잘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대 기후에서 다시 정리해 주면 열대 기후에서 비가 온다 안 온다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월 강수량 60mm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온대기후, 냉대기후에서 여름에 어차피 냉대기후는 여름에 비 안 오고 겨울에 비 오는 기후는 없었어. 어쨌든 이 냉대하고 온대기후에서는 여름에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름철 강수량이 겨울철 강수량의 10배가 넘어가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여름철에 가장 비가 많이 온 달의 강수량이 겨울철 비가 제일 적은 달의 강수량이 10배가 넘어가는 건데 그냥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단순화시키면은 여름철 강수량이 겨울철 강수량이 10배가 넘어간다. 그다음에 S가 붙어 있는 경우 겨울철에 비가 온다 그러면 겨울철 강수량이 여름철 강수량의 3배가 넘어간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F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건조기후하고 한대기후는 1차 분류 기준을 더 세분시킨 거야. 건조기후는 연강수량 500이 안 되면 건조기후인데 2차 분류는 연강수량을 세분시켰어. 25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세분시킨 거고 한대기후는 여름철 최난월 기온이 10도가 안 되는 건데 2차 분류는 최난월 기온을 더 세분시켜서 몇 도로 0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세분을 시켰다. 자, 어쨌든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다가 아니고 귀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외우게 될 거라고. 자, 어쨌든 계속 반복 학습을 하기 바래. 자, 수고해서.